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 고법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네.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 이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낸 건데 이 추후 지정이라는 거는 실무상 표현이 추정이래요. 그게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 즉 무기한 연기다. 이렇게 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네. 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네.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좀 관심사였는데요.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다 중단돼야 될 거고요. 네, 남은 거는 이제 국힘당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 네. 아니 윤석열이 내란과 외환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소출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란을 저질렀어. 네. 그러니까 탄핵도 됐고. 네, 윤석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이 다 정리해줬어요. 네. 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만 믿고 국민들의 명령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추잡했던 윤석열의 모습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관저 안에 개수영장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살 때부터 7마리를 키웠답니다. 네. 난 이것도 사실 그 7마리한테 행복한 시절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런 이제 강아지들을 키웠던 거예요. 네. 대형견도 있고 이제 작은 그 강아지도 있고 개들을 위해서 수영장까지 관저에다가 불법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왜 불법이라고 얘기하냐면 공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저가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뱉어놓고 가야 되는 집입니다. 뱉어놓거나 나중에 다시 보수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네. 그거 다 누구 돈으로 해요? 다 세금으로 하는 하잖아요. 거예요. 세금으로 개수영장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열받는 거죠. 이전에 캣타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500만 원인가요? 네. 캣타워가? 명품으로 그것도. 자, 그 돈들 다 누가 썼냐는 거예요. 그건 개인 비용을 해야지. 이사 갈 때 우리가 이사 갈 때도 그 원래 있었던 풀옵션들은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돈으로 채워서 자기 돈으로 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말을 안 해. 그 캣타워도 누구 돈으로 샀는지 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캣타워도 들고 서초동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임기 초기 때 개사료, 고양이 사료 다 사비로 했다 이런 게 약간 윤비어천가처럼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개사료, 고양이 제가 볼 때 사료.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걸 믿는다고요? 절대 자기 돈 한 푼 안 아유, 썼을 믿었네, 사람들입니다. 내가. 네. 자, 개한테도 수영장을 만들어줄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안중에도 없습니까? 저런 자들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개를 사랑해요? 인간의 기본 그 사랑의 표현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죠. 서로도 사랑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반려견을 어떻게 키우냐고. 저 반려견들 정말 행복했을까? 문서를 다 파기하고 사람 한 명 안 남기고 대통령실 인수인계 받은 사실도 저번에 공개됐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진석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인계를 떠나서 인터넷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컴퓨터도 다 덜어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던져놓고 갔잖아요. 풀어놓고 막. 아니 그러니까 완전 폐허로 만들고 갔는데 인수인계를 하니 많이를 떠나서 적어도 기초적인 작업들은 그냥 냅두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한 일은 증거인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아가지고 진짜. 프린터도 안 돼 있고 다 파쇄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네. 윤석열과 이재명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 국힘당 대통령들은 퇴임식을 못하고 민주당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못한다. 그리고 이재명 차 퇴근하는지 퇴근할 때 안에 확인해봐라. 퇴근 안 하고 차만 보냈을 수도 있다. 근데 지들이 했던 걸 똑같이 지금 적용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출근 차량 그냥 보냈잖아요. 자기 출근 안 하고. 근데 이재명은 퇴근 안 하고 퇴근차 보낼 거다. 근데 누가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을 모르냐. 기름값 아깝다고 차도 안 보낼 거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거에 제일 비교짤이 많더라고요. 윤석열이 3일 취임한 3일 후에 뭐 했는지.
저기 그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술집에서 술 먹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네, 촬영일은 2022년 5월 13일 밤 11시. 5월 10일 날 취임했으니까 3일 후에 3일 후에 찍힌 사진이 그냥 술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커홀릭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일 정도고 좋죠. 네. 김밥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옆에 이주호 표정 보세요. 너무 싫지. 너무 싫지.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네. 일이야. 이런 정도의 일을. 계엄 때 국무회의를 제일 오래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지금 탈세 규모가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는 거야. 네,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많이 체납됐고요. 순위가 강남 지역부터 1순위로 체납 지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 낸 것들만 모아도 100조 원이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돈이 없냐?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보인 거죠. 경호처 관련해서도 아우, 네, 일 잘해요.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시켜 놨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 상대로 인사 보복도 취했었고 실제 이제 체포가 안 되게끔 무리하게 이제 막은 것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끔 전원 대기 발령했고 경호처는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냈습니다. 경호처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네. 그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그 입장을 냈죠. 네, 기자들 중계하는데 기자들 얼굴도 공개하자. 기자 얼굴도 이제 보게 생겼는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X 게시물에 올린 거에서 우연히 댓글 보면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카메라로 추가 설치 4대를 더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댓글이 화제였어요. 온라인상에서 SNS에 쫙 돌았습니다. 제발 대변인실에서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만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거지 같은 질문하는 기자들 얼굴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냥 빨리 공개해 주시면 그 시간 절약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글이 온라인에 일종의 언론 개혁이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직접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받고 사실 대통령실까지 가서 기자를 하는 거면은 얼굴 공개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사실은. 네. 아니 왜 당당하지 못해요? 기자들인데. 그리고 기자들은 국민들 막 찍잖아요. 네. 기자들은 왜 얼굴 공개하면 안 됩니까? 진짜 기자 언론개혁 정말 필요합니다. 하루 600만 원씩 벌었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야. 6월 8일 기사예요? 근데 정권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요즘 회 썰다가 내가 썰리는 기분이래. 정권 바뀐 지 3일 됐어요. 4일 됐어요. 4일 됐는데 정권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4일 만에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하루 6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야, 아니 이게 말이 정확한 됩니까? 기사면은 윤석열 정권 때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까지 힘들다. 정권 바뀌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로 그렇죠. 해야죠.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곧 있으면 G7 회의 가시죠. 초청 받아서 방문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외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실 트럼프랑 전화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지금 나라가 미국 나라가요 내전 직전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이게 LA에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단속하겠다면서 이민 세관 단속국이 투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44명을 잡아요 일단. 네. 근데 이 시내 단속 적전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격전이 나기 시작했어 지금. 네, 그 시위대를 이제 군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해서 뭐 최루탄은 물론이고 말씀하신 총격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죠. 여기에 이제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투입을 시킨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주 방위군을 투입을 시킵니다. 예전에 엄청 유행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으시겠는데 11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슈는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저도 못 보긴 했는데 미국의 내전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랑 텍사스 주를 주축으로 오. 한 서부군이 있고 나머지 19개 주가 플로리다 동맹으로 군대가 뭉쳐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거든요. 주랑끼리 싸우는 거구나. 근데 왜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주가 뭉쳤냐면 여기가 부자 동네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미국 먹여 살리는 주가 여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연방에서 미국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탈주하겠다. 뭐라고 그러죠? 탈연방. 네.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주인 거예요. 근데 그 주를 지금 주 방위군을 내세워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나 이딴 식이면 이거 미국이랑 못 해먹겠다. 그럼 나 탈퇴할래. 나 이제 미국 안 할래. 그냥 나라 하나 할게. 나 캘리포니아 할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미국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기로에 있다. 트럼프가
막아는커녕 미국을 위대하게는커녕 미 연방을 해체시킬 수 있는 그 신호탄을 날린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이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백인 우월주의를 얘기하면서 백인이랑 토박이만 토박이도 아니잖아. 미국인들이 인디언들이 토박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인들도 이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이주민들 다 죽여도 된다? 자, 이거는 미국의 몰락의 진짜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랑 협상, 교역 이거 어떻게 할지 진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세계 판도다. 세계 흐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좀 멀리 보면서 외교 정책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